끊어진다. 조심해야 돼. 물리면 큰일 나잖아. 손가락 잘리잖아. 저 무지막지한 집게발에 물리면 정말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절대 이건 맨손으로 막 잡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생선선생 미스터였습니다. 오늘은 부산 여행 마지막 영상입니다. 피곤한 첫째 날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시민 여러분은 고개를 들어 이게 아니지, 밥 먹으러 왔습니다. 광안리 해장 명소인 제첩국집이에요. 역시 이른 시간부터 북적북적하네요. 전문점이라 메뉴는 제첩 정식 한 가지입니다. 밥은 주문만 하면 금방 차려지고요. 밥 비벼 먹을 수 있는 야채도 나오고 어쩌면 제첩국보다 인기 있는 고등어 조림이에요. 그리고 뽀얀 우유빛깔 제첩국입니다. 메뉴를 보면 정식과 진국이 있는데 이건 국물 농도 차이예요. 저는 진한 게 좋아서 항상 진국으로 먹습니다. 제첩살은 섭섭하지 않게 들어있습니다. 이걸 건져서 된장 좀 넣고 맛있게 취향껏 섞어 먹어주면 되겠습니다. 부드러운 국물이 먹을 때마다 참 좋더라고요. 개인적으로 해장에는 이런 조개 육수가 제일 좋더라는. 고등어보다 더 맛난 무도 부지런히 집어먹고 아침부터 뱃속을 든든히 채우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어서 드는 곳은 다대포항입니다. 이쪽은 어째 꽤 오랜만에 방문이네요. 가을철 부산에 오면 꼭 매니저를 데리고 신호동을 찾았거든요. 바로 어떤 게를 먹기 위해서입니다. 신호동이 전국에서 이 게 위판량이 가장 많은 탓에 안전빵이라서, 근데 매년 신호동만 간 것 같아 올해는 다대포에서 이걸 먹기로 했습니다. 신호동만큼은 안 해도 이쪽에도 그 게가 좀 나오거든요. 그럼 일단 천천히 구경부터 좀 해볼게요. 이런 생선 접판을 지나고 나면 먼저 첫 번째로 이렇게 화로 재래시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와, 오늘은 정기휴일이에요. 그래도 시장 앞 좌판에는 어머님들이 나와 계시네요. 보통 조개류나 낙지, 해삼, 멍게 등 간단히 맛볼 수 있는 해물류가 많습니다. 혹시나 그 게를 파시는 분이 계신가 싶어서 찾아봤지만 꽃게는 있지만 안타깝게도 그건 보이질 않네요. 설마 이대로 못 먹고 가는 걸까요? 사실 저야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이지만 후폭풍이 들었습니다. 결국 이쪽에선 그 게를 찾을 수 없었어요. 그럼 그동안 생선선생 채널을 사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무래도 전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사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다대포엔 재래시장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저 뒤쪽으로 또 다른 시장 다대시파크가 있거든요. 네? 다대시파크라고 했는데요. 여기 휴일은 이런데 좀 복잡하네요. 방문 계획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그럼 이쪽도 뭐가 있는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다대시파크는 이전 영상의 밀락업 한장과 비슷한 규모로 다양한 화로류가 메인인 수산시장입니다. 양식 외에도 다양한 자연산 품목들이 구비되어 있으니 한번 구경해볼게요. 전어입니다. 이른 가을 뼈째 썰어 먹는 새꼬시도 좋지만 더 크고 기름진 늦가을 전어로 포 떠먹는 게 저는 더 좋아요. 전어 엄청 크다. 고등어만 해. 까슬까슬한 그 뼈 특유의 질감이 싫은 분들도 이렇게 드셔보시면 한결 편하고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전어도 여전히 드실만한 추천 횟감이고, 이것도 의외로 지금 아주 맛있는 횟감입니다. 바로 도다리는 어머니 어떻게 파세요? 도다리 2kg 35,000원. 35,000원? 봄 제철 도다리라고 더 잘 알려진 문치가점입니다. 도다리가 근데 살밥이 좋다. 근데 정말 맛있는 시기는 사실 지금입니다. 예전에도 여러 차례 언급한 적이 있는데 봄철 도다리가 유명한 건 산란철을 맞아 많이 잡히기 때문이라고요. 뼈가 연해 소위 새꼬시로 먹긴 적합할지 모르지만 진짜 맛있는 제철은 여름과 가을이라고 말씀드렸네요. 큼직한 겨울 대광어 못지않게 맛있으니 보이면 드셔보셔도 좋은 생선입니다. 물론 광어도 지금은 괜찮습니다. 이런 큼지막한 자연산도 곳곳에 보이는데요. 삼촌아, 이거 하얀 색깔 자연산 광어도 괜찮아요. 이런 거. 이거 한 마리만 해도 세 사람 먹어요. 광어는 얼마씩해요? 이거 자연산 광어는 지금 35,000원. 35,000원? 이거는 양식은 3만원. 사실 자연산에 비해 품질이 균일한 양식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양식 가격이 예전 같진 않다는 게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부터 살이 두툼하게 오르고 기름기도 오르는 시기거든요. 표준명 홍어고요. 서해안 지역에선 흔히 간재미로 불리지만 그 외의 지역은 그냥 가오리라고 칭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젠 안 보이면 섭할 북발이고요. 이곳 역시나 작은 녀석들도 수두룩 빽빽합니다. 이런 거는 5만원이고 이런 거는 6만원. 작은 것들은 보통 키로당 5만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북발이는 키로 5만원. 5만원. 이렇게 많이 보이네. 요번에 많이 잡혔어. 많이 잡혔다는 말이 왜 이렇게 슬프게 들리는 건지. 작은 북발이는 잡지도 먹지도 않았으면 좋겠네요. 이 얘기는 자세히 다룬 적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고, 여기엔 오리지널 다금이 자바리가 보이네요. 1kg 남짓한 크진 않은 놈들이지만 그래도 법무늬가 멋들어진 고급 생선이에요. 작은 발이죠, 이건? 네, 작은 발. 이건 얼마씩 해요? 10만원? 제주도 자바리가 유명하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죠. 이런 건 부산이 훨씬 저렴합니다. 오늘은 예전에 왔을 때보다는 전반적으로 물량이 많지 않네요. 이쪽도 지금 그렇게 물건이 많이 안 들어오네요, 자연산 물건이. 그리고 시장 분위기는 꽤 밝은 편인데요. 대부분 부산 분들이고 단골집에 찾아온 듯한 사람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렌트하고 오늘 드시는 데 있습니다. 구경 좀 하고 있어요. 예.
이 정도 가벼운 인사성 호객은 있는데 딱히 신경 쓸 정도는 아니었어요. 술뱅이. 용치 아니야? 용치랑 수뱅이랑 똑같아. 이런 잡어들은 어떻게 파세요? 예, 자연산 잡어. 네, 이런 거 용치는 키로 3만 원. 3만 원. 손뱅이 수뱅이 요거는 3만 5천 원. 3만 5천 원. 그러다가 눈에 띈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바로 이 청록색 빛을 띠는 게 톱날꽃게예요. 부산에선 청게라고 부릅니다. 우와. 그런데 어째 사이즈가 너무 자잘하다는. 이건 얼마씩 파세요, 어머니? 3만 원? 값은 저렴한데 다른 집엔 더 없는지 조금 더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알겠어요. 조금 구경 좀 하고 올게요. 그럼 잠시 오늘의 주인공인 이 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톱날꽃게는 부산 낙동강 하구 지역에서 만날 수 있는 개입니다. 커다란 등딱지엔 이렇게 톱날 같은 가시가 돋아 있는데요. 톱날꽃게란 이름이 붙은 이유죠. 그런데 사실 이게 원래 우리나라 토종개는 아니라고 해요. 실제 톱날꽃게는 열대지방 맹그로브 지역에 서식하는 개입니다. 우리나라엔 60, 70년대 동남아에서 목재를 수입할 때 무역 선박을 통해 유입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어요. 근데 부산의 온화한 기후와 낙동강 하구 뻘지형이 이놈들이 살기 썩 괜찮은 조건이라 이때부터 아예 자리를 잡고 서식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녀석의 또 다른 별명이 있는데 이거를 막 부산에서 똥개라고 들었는데 똥개. 이건 얘네들이 탁한 물에서 사는 습성 때문입니다. 똥물에 산다 해요 똥개라는 거죠. 물론 오염된 물이 아니고 기수역 지역 진흙밭의 탁한 물을 가리킵니다. 이제 더 추워지면 안 나오죠. 이게 11월 지나면서 안 나와요. 그냥 땅 밑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지금 산 많아. 사실 따뜻한 지역에 살던 외래종이던 탓에 국내에선 수온이 떨어지는 겨울에 월동을 합니다. 그래서 월동 직전인 늦가을에 가장 살이 차고 맛도 좋죠. 청개는 꽃게와 달리 가을에도 알이 잘 차있고 그래서 암컷들이 인기가 많은 편입니다. 암수 구분법은 꽃게와 동일하고요. 이렇게 배딱지가 넓적한 건 암컷, 이렇게 뾰족한 건 수컷입니다. 쉽죠? 좋은 놈 고르는 법도 비슷합니다. 암컷은 이렇게 배딱지색이 진한 게 좋죠. 단 상태를 본다고 이걸 손으로 만지면 절대 안 됩니다. 공격성이 박하지 못지않게 강한 데다가 위협적인 집게의 악력은 건전지도 자를 수 있다고 하니까요. 꽃게한테 물리면 아프죠? 여기 비하면 꽃게는 애교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외래종이라고는 하지만 생태계를 교란하고 피해를 주는 다른 외래종들과 달리 비교적 우리나라 생태계에 잘 어우러져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부산의 특산물로 이게 꼽히는 실정이니 오히려 착한 외래종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생긴 게 아무리 우악스럽고 무서우면 뭐합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갑각류를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맛이 좋다고 소문이 나다 보니 이 무서운 놈들 개체수도 매년 줄어들고 있어요. 급기야 외래종임에도 금어기를 정하자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금어기라는 이야기가 있죠. 10월 25일부터 이듬해 3월까지라고요. 근데 지금 이걸 먹어도 되나? 문제되는 거 아닌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답은 먹어도 된다입니다. 한술 더 떠서 해루질 등으로 이걸 잡는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냐? 여기서 말하는 금어기는 법적인 효력이 없는 자율규정이거든요. 그리고 금어기라고 따로 지정을 하지 않더라도 겨울엔 얘네들이 월동을 위해 외해로 떠납니다. 어차피 잡을래도 못 잡는 시기인 거죠. 공포의 외래종이 그야말로 한국인의 매운맛을 보고 있는 실정이네요. 불쌍한 기분이 드는 건 왜인지. 그럼 청개에 대한 오늘의 TMI는 여기까지. 그리고 곁들여 먹을 횟감은 뭐가 좋을지도 좀 살펴봤어요. 부산까지 왔는데 과연 뭘 먹어야 잘 먹었다고 소문이 날지. 밀치도 맛있는 횟감이지만 이건 다른 데서도 먹을 기회가 많은 생선이고 여기 감시. 요새 감시하고 줄도 이렇게. 감생이도 이제부터 맛있어지지만 여긴 너무 씨알이 자잘한 것들밖에 안 보이네요. 아쉽지만 이건 다음에 맛보기라 하고 패스합니다. 그럼 오랜만에 붕장어를 먹어야 하나 싶은데 생각해보니 매니저는 장어를 좋아하질 않습니다. 진짜 가지가지한. 아니면 이런 벤치 사이즈의 돌돔들도 지금 맛이 괜찮은데 이것도 사실 서울에서도 많이 먹을 수 있는 거라 오늘은 고르는데 고민이 많이 되네요. 그러다가 눈에 띈 생선, 이게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쥐고기란 무서운 별명으로 불리는 쥐치예요. 이거 지금 아주 좋습니다. 일단 회는 쥐치로 고르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시장을 한 바퀴 거의 다 돌았을 무렵 몇 마리 남았대. 있다. 얘는 크다. 제가 찾던 청개가 남아있는 다른 집을 발견했어요. 사이즈도 크네요. 청개는 이모 어떻게 해요? 4만 5천 원? 앞집과 가격 차이가 많이 나지만 여기서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청개는 껍데기가 굉장히 딱딱해서 작으면 먹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걔가 더 큰데 꽤. 사이즈가 커야 까먹는 맛이 나고 그래서 가격도 더 비싸지죠. 마침 수조에 청개가 몇 마리 안 남았길래 그냥 남은 거 몽땅 다 달라고 얘기했어요. 2kg 정도 나왔는데 남은 거 다 타러 갔더니 그냥 8만 원만 받으셨습니다. 아쉽지만 오늘 매니저의 사랑 꽃게는 찬밥 신세네요. 미안해요. 오늘은 외래종을 혼내줘야 하는 날이야. 쥐고기는 어떻게 해요, 어머니? 4만 원. 4만 원? 요 쥐고기랑 얘하고 둘 다? 요거는 키로 3만 5천 원. 요거는 숫지라 그러고 숫지, 요거는 암지라고 암지. 하는데 이 사장님도 이렇게 알고 계시네요. 그리고 상인들이 저걸 수컷 쥐치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건 다 순놈이라는 거죠. 그럼 암놈은 어디 갔냐고요? 여기 있네요. 이걸 암쥐치라고 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건 암컷이 아니라 그냥 쥐치입니다. 둘은 아예 다른 종이에요. 요것도 내가 볼 때는 암놈이 있고 다 있어. 그쵸. 근데 이 부르길래 그래 이게 표준어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 얘가 쥐치. 얘가 말쥐치. 말쥐치. 궁금해하시길래 알려드리고 왔습니다. 참 여러분의 사랑에 힘입어 구독자 100만이 이제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딱 88만 명만 넘으면 100만이에요. 재밌게 보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아시죠?
그리고 암치, 아니 쥐치도 1kg 구입했고요. 평소 자잘한 쥐치도 지금은 이렇게 손바닥만큼 큽니다. 4마리가 1kg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말쥐치 한 마리는 서비스. 여긴 독특하게 초장집에서 회를 떠주는 시스템입니다. 간단히 기본 손질만 판매점에서 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게 그리고 횟감을 구입했는데 오돌이는 어떻게 해요? 6,000원? 이거는 8,000원. 아, 큰 거? 그럼 어차피 주시는 거 좀 큰 걸 주시는 게 낫죠. 이날은 부산에 계신 구독자 해루시님과 함께 시장에 왔거든요. 큰 걸로, 제일 좋은 걸로 4마리만 주시고요. 얼마 전부터 먹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던 보리새우도 큰 걸로 4마리 구입했습니다. 다른 새우들과 마찬가지로 지금이 제철이면서 거의 끝물입니다. 그만큼 사이즈도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꼬리가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그리고 보리새우들 틈에 좀 다르게 생긴 새우가 한 마리 섞여 있었는데 약간 검붉은 색깔이 이 새우는 얼룩새우입니다. 아마 영어 이름을 들으면 아실 거예요. 이게 바로 블랙타이거거든요. 맞습니다. 피자 토핑 이름으로 많이 들어보셨을 그 수입새우요. 당연히 수입새우로 알고 계실 분들이 많으실 텐데 사실 이게 우리나라 연안에도 조금씩 살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엔 국내에서 양식에도 성공했죠. 간혹 이렇게 섞여서 잡혀오는 것들이 구분 없이 보리새우로 팔리기도 한다는 거. 이제 다 샀으니 그럼 먹으러 가야죠. 식사는 3층에 있는 초장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출발. 이렇게 식당들이 모여 있어요. 예전엔 더 많은 집들이 영업했다는데 지금은 문을 닫은 곳이 많더라고요. 저는 물건 산 집에서 연결해준 집으로 따라왔습니다. 다른 건 가격이 안 적혀 있는데 일단 차림비는 5,000원이고 매운탕 가격은 10,000원에서 15,000원이네요. 회를 여기 초장집에서 뜨는 구조라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기다리는 동안 보리새우부터 먹었습니다. 살이 오동통하죠. 간장 콕 찍어 먹으면 우두구둑 단단한 식감과 진한 단맛에 절로 미소가 지어집니다. 그리고 이건 구독자님이 선물해주신 가고시마 한정 고구마 쇼츠입니다. 작년 세키토바에 이어서 또 한 번 좋은 술 얻어 마셨네요. 막장도 잘 비벼 넣습니다. 비비비. 회가 나왔거든요. 잠깐 한번 보시죠. 쥐치가 꽤 사이즈가 커서 뼈를 바르고 포를 떴습니다. 쥐치살은 이렇게 투명감이 돕니다. 근데 쥐치회는 사실 특별한 맛이랄 게 없이 아주 무미해요. 하지만 이걸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죠. 크긴 크네요, 지금. 근데 뭔? 그 작은 생선의 것이란 생각이 들지 않을 만큼 커다란 간입니다. 쥐치의 간은 홍어간, 아귀간과 더불어 가장 맛있는 생선간으로 통하죠. 그냥 먹어도 아주 고소하고 맛있지만 이걸 열심히 으깨서 크림처럼 걸쭉하게 풀어준 다음 간장을 섞어주면 정말 맛있는 회간장이 된답니다. 말했듯이 쥐치는 기름기나 특유의 맛이 없어요. 하지만 간을 으깨 만든 이 회간장을 듬뿍 찍어 곁들이면 보고 같은 단단한 식감에 터지는 감칠맛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홍콩에 갑니다. 지금 이맘때가 1년 중 쥐치의 간이 가장 비대해지는 시기이니 꼭 한번 드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안정된 길을 가겠다. 보리새우는 인당 2마리씩. 이것도 찍어 먹어도 맛있습니다. 근데 간맛이 너무 진해서 보리새우 본연의 맛을 가려버리네요. 이건 그냥 회간장에 찍어 먹는 걸로. 그리고 새우 대가리는 따로 얘기하지 않아도 이렇게 튀겨다 주시더라고요. 이거 제 최애인데. 아니 뭐 이런 초장집이 다 있답니까? 너무 좋았다는 대헷. 드디어 나온 오늘의 주인공 청개입니다. 먹기 좋게 싹 손질을 해주셨네요. 이거 부수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 청개는 초장집에서 아주 싫어하는 품목이죠. 오죽하면 어떤 사장님은 이런 거 가져오면 개가 아니라 저를 깐다고. 월동전이라 달달한 속살이 아주 꽉 들어찼고요. 내장도 모두 좋았네요. 게다가 앞놈은 알도 좋았고요. 게 먹는 영상은 없습니다. 누가 혼자 다 먹어버려. 삼각대를 쓰지 않으니 게살 발라 먹는 건 찍기가 너무 힘듭니다. 청개맛 리뷰는 예전 영상의 것을 대신해서 좀 인용할게요. 이런 집게발을 갖고 있는 건 수컷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컷은 유독 집게발이 크게 발달하거든요. 반대로 이렇게 집게발이 작은 건 암컷이겠죠. 얘네는 식감이 무척 탱글한데 특히 집게발은 더욱 그렇습니다. 맛이야 뭐 좋죠. 단맛이 대게만큼이나 무척 강한 편입니다. 딱 정말 대게의 단맛과 랍스터의 식감을 가졌네요. 다음은 장인데 묽지 않고 되직한 게 꽤나 녹진해 보이죠? 샛노란 암컷의 장이 정말 맛있습니다. 장은 수컷보다 암컷이 훨씬 맛이 좋습니다. 내장 파라면 암놈을, 집게발 파라면 순놈을 고르시면 되겠죠? 참고로 꽃게와 달리 이건 어디서든 암수 가격이 똑같습니다. 빨갛게 들어찬 게 바로 청개의 알입니다. 알도 듬뿍 퍼서 한 입. 군밤과 달걀 노른자를 섞어 넣은 듯한 아주 고소한 맛입니다. 어쨌든 뭐 오늘도 맛있게 잘 먹은 것 같죠? 이날 식당에서 회 떠주고 게 쪄서 손질해주고 새우 대가리까지 튀겨줘서 얼마나 나오려나 궁금했는데 3명이서 술 7병 포함해 6만원 나왔네요. 이 정도면 금액도 대만족. 이상 오늘은 부산 다대포의 다대시파크 리뷰였습니다. 역시나 볼거리 다양하고 먹거리 많은 재밌는 수산시장이었네요.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참 오늘은 호떡 대신 강할리는 아니지만 김해공항 등킨도나스로